국밥이 2714g.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스페셜라이즈드의 터보 리보 SL이 발표됐죠. 스페셜라이즈드의 E-바이크 라인업인 터보에는 이미 전기 하이브리드인 바도, 전기 로드바이크인 크리오, 전기 산악자전거인 리보까지 각자의 장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터보 라인업에 이름 그대로 경량을 추구하는 리보 SL이 추가되면서 재빠른 트레일 라이딩에 모터의 힘이 추가된 리보 SL,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리보, 큰 점프와 흉악한 다운힐까지도 믿고 달릴 수 있는 캐니보, 이렇게 MTB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게 커버하는 아주 속이 꽉 찬 이 바이크, 저 바이크, 그 바이크 라인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보 SL에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 자전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실물을 볼 수 있게 되실 건데, 그 전에 홈페이지에 나온 스펙으로 이 자전거의 특성을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 이 허벅지는 안 털어도 입은 털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페셜라이즈드의 전기 자전거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리보 SL 익스퍼트 카본이 950만원, 최상급인 S웍스 리보 SL이 1350만원, S웍스 리보 SL의 창시자 한정판 파운더스 에디션의 가격은 무려 1900만원. 자전거 한번 타볼락하다가 뼈 휩니다 진짜. 국밥이 2714. 이 파운더스 에디션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보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 이 리보 SL은 이 바이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일반 트레일 바이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반 산악 자전거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리보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이렇게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비교에 대한 정리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MTB를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보의 생김새를 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리보는 현재 저도 타고 있는 궁극의 트레일 바이크, 스톰점퍼의 DNA를 그대로 왜 두 개밖에 없지? 아무튼 궁극의 트레일 바이크인 스톰점퍼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MTB입니다. 다양한 산악 지형을 탐험하는 트레일 라이딩의 경험을 중시한 모델이란 뜻이죠. 그래서 리보 SL과 스톰점퍼의 지오메트리를 1대1로 비교해 볼 건데, 중요하지 않은 걸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는 크랭크 길이, S와 M 사이즈에서 엄청 짧죠. 전기 자전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모터에 힘이 있으니까 페달링 시에 토크를 실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짧은 크랭크 암으로 지상고도 확보하고 빠른 회전을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다음 중요한 차이, 여기 하나 있네요. 리치. 리보 SL의 리치가 스톰점퍼에 비해서 전 사이즈에서 10mm씩 더 깁니다. 반면에 스택은 약간 더 낮은데 더 길고 더 낮아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요즘 MTB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오메트리입니다. 근데 휠 베이스도 늘어났습니다. 같은 29인치, 같은 사이즈인데 휠 베이스가 늘어났다. 그렇다면은 헤드 튜브 각도가 눕혀져서 앞휠이 센터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다. 여기 나오죠. 66.5도에서 66도로, 프론트 센터가 714에서 729로. 이렇게 되면은 일반 자전거라면 오르막 성능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리보 SL은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바이크 스탠드 오버 높이, 말 그대로 자전거를 다리 사이에 딱 두고 섰을 때 탑 튜브의 높이 40mm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자전거의 주행 성격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똑같은 29인치 지오메트리를 유지하면서 리어 휠의 트래블을 140이 아닌 150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트 튜브 각도를 조금 더 세우고 길이를 조금 더 늘리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탑 튜브의 연결 부위가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됩니다만은, 물론 진짜 속내는 엔지니어들이 알겠죠. 다음은 BB 높이와 BB 드랍. BB 높이가 약간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BB 드랍은 줄어들었다. 이건 아마도 여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BB 쉘이 스톰점퍼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 보호 차원에서 좀
좀 높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리어 휠의 트래블이 150mm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라이더가 앉아서 세그가 적용이 되면은 실질적인 비비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평 탑 튜브. 리치는 아까 10mm가 늘었는데 수평 탑은 꼴랑 2mm 밖에 안 늘었다. 이건 바로 아까 봤던 시트 튜브 각도가 더 세워졌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헤드 튜브하고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지오메트리는 하나만 딱 건드린다고 마법처럼 되는 게 아니고 연관된 여러가지 요소들이 같이 변하는 아주 복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톰 점퍼와의 차이점은 리버 SL은 여전히 트레일 바이크의 본질에 가깝지만 전기 모터의 힘을 바탕으로 힘들고 험한 지형에서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신 상태로 이제 진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진짜 비교는 바로 리보 대 리보 SL, E-바이크 대 E-바이크, 레이블 대 레이블. 이번에도 지오메트리 먼저 보고 스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자전거의 주행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서 꼭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건데, 크랭크 길이에서 바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오죠. 리버는 전 모델에 걸쳐서 165mm인데 반해서 리버 SL은 라지부터 170mm입니다. 이 말은 리버 SL은 전기 자전거지만 여전히 라이더의 페달링에 주도권이 있는 경량 전기 자전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리치 똑같고 스택 똑같습니다. 휠 베이스가 리버 SL이 조금 짧다. 그런데 프론트 센터는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원인은 체인스테이에 있다. 437mm 대 455mm. 이거는 모터의 크기가 차이 나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는데, 스톰 점퍼와 동일한 길이의 짧은 체인스테이 덕분에 리버 SL이 리버보다는 민첩한 고동으로 조향에 재빠르게 반응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용 프로님 리뷰에서도 경쾌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죠. 다음은 스탠드 오버 높이. 리버 SL이 리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어 휠 트래블을 150mm를 쓰면서도 체인스테이 길이를 스톰 점퍼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시트 튜브 각도를 좀 더 세우고 길이를 약간 늘리면서 탑 튜브와의 연결 부위를 좀 수정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해봅니다. 주행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체인스테이 길이 아까 본 것처럼 리버 SL이 조금 짧으니까 민첩한 주행성을 예상할 수 있죠. BB 높이 0.5mm 차인데 의미 없습니다. 시트 튜브 각도 좀 더 세워진 걸로 아까 봤죠. 시트 튜브 각도가 세워지면 여러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오르막 페달링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도 페달링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수평 탑 3mm에서 1mm 차인데 여기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결과 리버 SL과 리버의 지오메트리는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중에 주행 성격의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큰 차이점은 바로 체인스테이 길이다. 짧은 체인스테이는 조향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해가거나 코너링에서 민첩한 느낌을 줍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는 채로 이제 부품 구성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휠하고 타이어를 보시면 큰 차이점은 없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이어의 케이싱이 다릅니다. 리버의 뒷타이어는 블랙 다이아몬드 케이싱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상의 다운힐용 케이싱인데, 리버는 무게도 무겁고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 타이어에 이런 튼튼한 케이싱을 넣어 놓은 거고, 리버 SL은 그리드 트레일 케이싱이라고 해서 한 단계 정도 부드러운 케이싱입니다. 여기서도 페달링을 강조를 하죠. 반면에 리버는 앞 타이어가 그리드 케이싱인데 넓이가 2.6의 케이싱을 좀 더 부드러운 케이싱을 사용을 해서 접지력을 최대한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리버 SL은 2.3인치 넓이를 사용을 해서 저항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면서 케이싱을 한 단계 더 튼튼한 케이싱을 사용을 했다. 다음 스템은 제조사는 다르지만 같은 용도입니다. 이제 리버브 XS, 가변 시포스트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구동계 리버 SL은 XX1 이글의 30T 체이닝이고 리버는 XX1 11단의 32T 체이닝입니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리버는 모터의 출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12단 스프라켓은 필요도 없고 다단 변속을 잘못하면 체인 끊어먹고 스프라켓 이빨 다 닳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단씩만 변속할 수 있게 싱글 클릭 레버로 미리 조치를 취해놨고 12단 대신에 11단을 달아놓은 거죠. 파워가 좋기 때문에 어차피 11단도 남아요. 12단에 들어있는 50T의 가벼운 기어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반면에 리보 SL은 스톰 점퍼와 동일하게 12단의 30D 체이닝을 사용을 해서 모터보다는 라이더의 페달링에 주도권이 있고 모터는 수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보조만 해주는 경량 전기 자전거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어 샥은 동일하고 여기에 라이더 익스페리언스 트레일 튠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냥 트레일 바이크에 쓰는 거 갖다 넣은 게 아니고 샥의 반응성을 리버에 딱 맞게 튜닝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 리버 SL의 경량 모터는 토크가 35Nm고 리버는 토크가 최대 90Nm입니다. 아까 왜 11단을 달아놨는지 여기서 나오죠. 배터리는 320대 700, 보조 배터리 160까지 하면 최대 480Wh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남았는데 리버 SL은 폭스 34의 핏4 댐퍼, 리버는 폭스 36의 그립2 댐퍼. 여기 사용된 폭스 34는 성향이 트레일 라이딩 쪽으로 좀 기울어진 포크고 36은 올 마운틴 쪽으로 좀 성향이 기울어진 포크입니다. 리버 SL이 대략 16.9kg, 리버가 대략 20.8kg이기 때문에 무거운 리버에는 더 무거운 샥과 다양한 컴프레션 세팅이 가능한 그립2 댐퍼를 사용을 했고 리버 SL에는 가벼운 3, 4 포크에다가 서스펜션 세팅이 좀 간소화되어 있는 핏4 댐퍼를 사용을 해서 민첩한 경량 이바이크로서의 특징을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브레이크. 더 무거운 리버에는 사실상의 다운힐용 브레이크인 스램 코드의 200mm 로터를 둘 다 사용한 반면에 리버 SL은 가벼운 무게 덕분에 트레일과 엔듀로 사이 어딘가쯤 되는 그런 용도의 스램 가이드의 2세대 G2 사용을 했고 리어 휠에는 180mm 로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오메트리 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에서 얼마나 경량 이바이크의 특징을 살리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일반 자전거와의 비교, 두 번째 전기 자전거끼리의 비교까지 해봤는데 지오메트리 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경량 이바이크의 특징을 살리고자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버 SL의 특징은 잘 알아봤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 존엄 1,900만원, 국밥 2,714근, 오직 250대만 생산되는 S웍스 터보 리버 SL 파운더스 에디션은 뭐가 더 추가됐는지를 살펴봅시다. 도장이 진짜 모든 MTB 라이더들의 지갑을 마음을 흔들 만한 색상, 스펙트라 플레어 블루 틴트 골드 포일. 진짜 색감이 진짜 좋습니다. 어쨌든 스펙을 살펴보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S 로고가 새겨진 파워 안장, 카본 플레이트의 티타늄 레일입니다. 구동계는 레인보우, 블링블링, XX1 이글 XS 무선 전동 구동계죠. 현존하는 최고의 MTB 구동계입니다. 여긴 똑같고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 160W짜리 보조 배터리를 한 개를 더 얹어서 두 개를 같이 줍니다. 거기다 깨알같이 브레이크에도 이런 레인보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멋진 색상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판까지 붙어있는 파운더스 에디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비교는 전부 끝이 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리버 SL에 대한 오늘의 비교를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 경량화된 모터와 배터리, 최적화된 부품들을 사용해서 기존 전기 자전거의 무거운 무게로 인한 묵직함과 이질감에서 생기는 거부감을 없애버리고 트레일 바이크인 스톰 점퍼의 활기차고 민첩한 라이딩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강화된 지오메트리에서 페달링 효율에 대한 걱정 없이 더 빠른 스피드와 파워를 제공해주는 자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말 그대로라는 거. 광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꼴랑 그거 하나 알자고 이렇게 긴 영상을 제작했는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들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타고자 하는 로드나 MTB 같은 운동용 자전거는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새로운 자전거가 출시됐을 때나 여러분들이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할 때 여러분들 몇 달씩이나 기다리고 악착같이 돈 모아서 사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 프레임은 카본이고 구동계는 무슨 급에 가격은 얼마다, 이런 거는 돈을 가치 있게 쓰도록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반면에 자전거 팔아먹으려는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로만 대단한 듯이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진짜 상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상처럼 하나씩 뜯어보면 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들, 진짜 여러분이 자전거를 살 때 도움이 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내 목적에 잘 맞고 좋은 자전거를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전하고자 제작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돈 잘 썼다, 좋은 자전거 제대로 샀다, 이런 만족감은 자전거의 외관이나 이제 색감이 진짜 좋습니다. 구동계 등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최고의 MTB 구동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타면서 쌓이는 즐거운 경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영상이었는데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부가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